우리가 각을 다루고 나서 그 각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를 정의할 건데, 각이라는 건 뭐냐면 반직선 OA와 반직선 OB가 있을 때 이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각이라고 하고, 각에다 이름을 붙여주면 각 A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수학기호에 점을 이용해 각 AOB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사실은 각 AOB 하면 두 개거든. 안쪽의 각과 이 바깥쪽의 각. 근데 보통은 안쪽의 각을 우리가 각 AOB로 봤단 말이야. 근데 여태까지는 그 두 직선이나 반직선이 또는 선분이 이루는 벌어진 정도를 각이라고 얘기하고, 단위가 도였어요. 더 작은 단위도 있습니다. 도를 더 쪼개서 초, 그 초를 더 쪼개서 분으로 나누거든. 좀 작은 거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았죠. 초등학교, 고등학교에서. 근데 이제는 이렇게 각을 정의하려고 해. 하나가 기준이야. 기준은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의 반직선, 얘를 동경이라고 부를 거야. 얘가 움직일 동자야.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고정시켜 놓고 얘가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양의 방향, 그 양의 각이 되고, 이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 음의 방향에서 음의 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는 예각이 뭐였어? 예각은 각 x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게 예각이었고, 둔각은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게 둔각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각 x가 90도면 직각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각 x가 180도면 평각이라고 불렀어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쪼개놓은 거냐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얘가 한 바퀴 양의 각으로 회전을 했을 때 요 각을 360도라고 놓고 이걸 쪼개는 거야. 반만 움직인 게 평각이고, 그 반을 또 반 쪼갠 게 직각인 거지. 이해가겠니? 그러니까 1도라는 건 이걸 몇 개로 쪼갠 거야? 360도로 쪼갠 거지. 이해가겠니? 그래서 여태까지는 다뤄봐야 얘가 기껏 커져봐야 둔각까지만 다뤘다고. 둔각보다 큰 각을 다뤄왔다 안 다뤄왔다? 안 다뤄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부터는 큰 각을 다루려고 해. 주로 다루는 게 큰 각이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각이 주어지면 일반 각 표현으로 바꿀 거예요. 각 세타가 있을 때 각 세타는 항상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n은 정수예요. 그러니까 회전 방향에 따라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한 바퀴를 돌면 1인 거고, 그쵸? 한 바퀴를 안 돌면 0인 거지. 자, 그리고 저 알파는 이렇게 됩니다. 어이? 뭐랑 비슷해? 상형로그에 비슷하지. 상형로그의 지표 가슴, 정수국은 영항을 사이가 뭐 똑같지. 다시 얘기하면 이 알파는, 얘는 전체적으로 각 세타는 음수일 수 있지만 알파는 뭐로 보겠다? 양의 방향으로 보겠다. 그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 거로 보겠다 라는 거야.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시초선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았어.
이렇게 왔어. 동경이. 이해 가겠니? 이 차이가 60도래. 그럼 나는 한 바퀴 두 바퀴니까 720 580도인가요? 560도인가요? 마이너스 560도인데 이해가겠냐? 마이너스 560도가 있다면 이 각을 어떻게 보겠다는 거지? 마이너스 시계 방향으로 두 번 회전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거꾸로 얼마? 660이냐? 560이 아니라? 플러스 방향으로 60도만큼 되돌아간 걸로 볼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660이라는 각을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쪼개서 볼 거라고. 이게 무슨 각 표현이라고? 일반각 표현이라고. 그래서 각을 분해하는 거야. 회전에 대한 부분과 시초선과의 벌어진 정도로 나눠서 볼 거라는 거지. 실제로 회전수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주로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되는 각의 특성은 시초선과 이루는 각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겠니? 그래서 시초선이 이렇게 있고 동경이 이렇게 있는데 동점 P에 대해서 OP가 있는데 요 벌어진 정도가 30도라고 하면 동경 OP의 각은 몇 개나 나올까? 웃음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야. 웃음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어? 저렇게만 주어지면 우린 동경 OP의 각은 선생님 뭔 말하는 거지? 벌어진 게 30도니까 30도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 말도 없으면 나는 저 동경 OP의 각이 30도라고 단언할 수 없다라는 거야. 한 바퀴도 안 돌아서 30도인지 한 바퀴 돌고 와서 저기 멈춰가지고 이해 가겠니? 390도인지 750도인지 마이너스 330도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동경이 딱 주어졌을 때 저 벌어진 시초선과의 이루는 각을 알려줬을 때 동경의 OP의 각은 하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도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30도일 수도 있고 플러스 390도일 수도 있고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돌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반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또는 큰 각이 주어졌을 때 일반각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서 실제로 내가 써야 되는 각이 어떤 건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이런 각을 어디로 가져온다? 좌표 평면으로 가져와요. 좌표 평면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으로 가져와서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이 돼요. 그리고 동점 P에 대해서 동점 P하고 시초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동경이 멈춰있는 사분면에 따라 우리는 사분면의 각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각 세타가. 그러면 각 세타에 대해서 1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하면 각 세타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러면 360도 곱하기 n 보다는 클 거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보다는 작겠네. 뭔 말인지 알아들어? 여태까지는 이렇게 딱 써놓으면 그렇지 0도부터 90도로 봤잖아. 0도부터 90도 사이로 봤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동경이 딱 멈춰 있었고
동경 OP가 지금 1사분면을 멈췄다. 그러면 저 각 동경 OP가 세타라고 하면 세토는 0각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아요 라고 얘기하면 틀린다라는 거라. n이 정수니까 양수던 음수던 여기만 보면 어떻게 돼? 얘는 x축에 1사분면의 x 오른 양의 방향에 멈추겠지. 얘는 y축에 양의 방향에 멈추겠지. 양수던 음수던 양수면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멈춘 게 여기거든요. 음수면 이렇게 돈 거 아니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여기 멈출 거야. 얘는 멈춘 데에서 90도만큼 플러스가 됐으니까 반시계 방향 90도만큼 갔으니까 y축이 양의 방향에서 멈추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세타를 범위를 정해줄 때, 그쵸? 동경을 기준으로 위치가 알려졌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되는 거죠. 그럼 2사분면의 값은 어떻게 될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세타가 크고 1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는 작겠죠. 3, 4분면의 각은 이럴 테고요. 4, 4분면의 각은 여기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겠죠. 또는 더하기 360으로 해도 되고요. 4분면의 각이라는 단어가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부등식으로 표현했을 때 저런 식으로 정확하게 동경 하나가 정해졌을 때 동경의 위치에 따라 각은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무수히 많다 라는 거죠. 좋다. 일반관표 여기까지 하겠니? 다음 페이지를 봐도 좋고 동경의 위치 관계에 따른 얘기인데 이 말 이해 가요? 그러면 동경의 위치 관계를 봐보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뭐냐면 어떤 동경이 두 개가 있고 그럼 그 동경의 각은 두 종류가 있겠지. 걔네가 되게 특이하게 멈춘 거야. 동경 두 개가. 그 동점 A하고 B가 있는데 첫 번째 한직선 위에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한직선 위에 있을 때가 두 개입니다. 일치하는 거죠. 동점 A, B가 일치했어. 멈췄어. 이해가냐? 그랬을 때 동경 OA의 각은 360도 곱하기 N1 하고 요게 중요한 거지. 요 각을 알파라고 합시다. 동경 OA의 각을 이렇게 쓰면 동경 OB의 각은 회전수가 다를 테고 같을 수도 있지만 동경 OB의 각도 일반각 표현하면 이게 동경 OA와 동경 OB의 일반각 표현인 거니? 동점이 두 개 있을 때 우선 정의부터 하죠. A하고 B가 있다고 나눠서 해보자. 우선 이렇게 그냥 일반각 표현만 써볼게요. 동점 OB가 있고 이렇게 되면 OA의 각을 세타 1이라고 하고 OB의 각을 세타 2라고 할게요. 그러면 OA의 세타 1은 어떻게 돼? 360도 곱하기 N1 플러스 알파일 거고 세타 2의 각은 자, 도 안 쓰면 틀린다. 곱하기 N2 플러스 알파도가 되겠죠. 네, 베타도가 되겠죠.
얘가 기준이야. 지금 두각이 주어져 있는 거야. 네. 두각이. 여기까지 알겠니? 그 위치관계로 보면 첫 번째 한 직선 위에 동점 AB가 존재하는 상황인데 한 직선 위에 동점 AB가 존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치하는 경우랑 서로 방향이 반대인 경우. 주간 직선 위에 있죠. 자, 여기서 동경을 좀 볼게요. 동경. OA의 동경과 OB의 동경이 있는데 어쨌든 회전수는 생각하지 말고 알파하고 베타만 보면 누가 더 많이 갔죠? A. 알파가 더 A. 동경으로 보면 A가 많이 갔고 그럼 알파가 더 큰 거지.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회전수 전체적으로 말고 동경이 앞선다고 얘기해. 양의 방향으로 더 많이 돌아가면 눈이 너무 캥해. 너 졸려 죽지 지금. 계속 그래서 눈을 계속 비비면서 야씨 이게 뭐 어렵지는 않은데 뭔 말인지는 모르겠고 그죠? 어렵지는 않은데 저게 뭐지? 뭔 말이지? 이런 생각은 들고 낯선지니까 지금. 재미도 없고 다 새로운 단어들인 거니까. 지수는 그래도 그나마 할만했거든. 왜냐면 하던 거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로그부터 약간 혼이 나간 것처럼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동경이 더 많이 돌아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앞섰다고 할 거야. 동경이 어차피 뺑글뺑글 도니까. 알아듣겠어? 그래서 우리는 세타 1과 세타 2가 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앞선 애를 A라고 정할 거야. 그리고 앞선 애가 보통 더 각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겠지. 꼭 끌 필요는 없죠. 얘는 한 바퀴도 안 돌아서 A 묻을 수 있고 얘는 두 바퀴 돌아가지고 B에 묻을 수도 있죠. 각의 크기와는 동경에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건 각의 크기랑 관련이 있다 없다? 각의 크기랑은 관련이 없다. 그런데 어쨌든 일치를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 알파랑 베타랑 같아지게 되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알파 빼기 베타가 얼마가 되겠니? 평각이 되겠냐? 왜? 우리가 A의 각, 앞선 애를 우리가 A로 보긴 했지. 이게 알파인 거 아니야? 일반각 표현에서 보면 OA의 각을 일반각으로 쪼갰을 때 회전수 외에 나머지 각이 알파인 거잖아. 동경 OB의 회전수를 쪼개고 난 각은 베타인 거니까 이게 베타인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는 한 바퀴가 안 되는 각이야. 360도가 작은 각이고. 그럼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180도가 나와? 왜 선생님 이런 걸 막 해요? 이런 거야. 야, 6세타하고 세타가 있는데 얘는 그러면 얘 6배 한 거죠. 얘네들의 동경이 반대 방향이래. 그럼 지금 그림으로 생각하면은 1번이야, 2번이야? 2번인 거지. 여기까지 알겠니? 그럼 6세타를 일반각 표현으로 해보면 6세타는 360도 곱하기 N1 플러스 알파인 거고 뒤쳐져 있는 동경 OB의 각 세타는 360도 곱하기 N2 플러스 알파인데 얘네들을 빼보면 어떻게 되겠니? 5세타는 360도 곱하기 N1 빼기 N2 베타인데 씨 플러스 180도가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갔어. 세타가 어떻게 표현돼? 72도 곱하기 K 플러스 36도가 되겠지. 여기까지 가겠냐? 그러면 세타라는 각은 K가 0이면 세타는 몇 도야? 36도야.
K가 1이면 세타는 108도인 거고 K가 2면 세타는 180도인 거지. 이런 식으로 세타가 정해져 안 정해져? 정해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동경이 특수한 관계가 있고 선생님이 지금 A하고 B로 나누고 세타 1, 세타 2로 나눴지만 사실은 한 놈이 한 놈의 실수배인 경우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거. 이해가? 이해가? 너무 졸립죠?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들이. 자, 세타가 3, 4분면의 각일 때 네, 각이고 7세타랑 6세타가 7세타랑 3세타가 서로 반대 방향의 각일 때 동경이 반대 방향일 때 양의 각 세타 중에서 크기 순으로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으로 3개만 구해볼까요? 차근차근 3개를 구해볼까요? 다들 졸려 죽고 해서 졸더니 못 풀고 있고요. 그림 안 그리고 바로 식으로 세워지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재민이 그게 이해가 돼서 숫자 그 식이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저기 숫자만 대입하고 있는지 네가 판단해야 돼. 네 스스로 내가 상황이 이해가서 그 식이 나온 건지 아니면 선생님이 해준 거에서 숫자만 바꿔서 대입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약간 처음 질문이고 연습이 안 됐으니까 쉽지 않은 거야, 그지? 자, 공산주 반복수학이 있냐 지금? 아, 내가 연습 안 샀구나. 우리 반복수학 안 샀지? 자,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 다시 한번. 우선 좌표평면을 그려. 야, 이거 지금 기하나 도형이랑 마찬가지면 좌표평면을 그려서 내가 그림을 알아야지. 세타가 어디 있다고? 몇 사분면? 3, 4분면 있으니까 세타라는 각 세타의 동점을 P라고 하면 이렇게 있을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겠니? 그럼 3세타가 있고 7세타가 있는데 7세타는 동점 A의 각이라고 하자. 동경 OP의 각. 여기까지 알겠니? 3세타는 동점 B라고 치면 나는 OA라는 동경과 OB라는 동경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죠. 왜? 세타는 3, 4분면을 멈췄지만 그치? 3세타, 7세타는 3배하고 7배한 거잖아.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커지니까 3배하고 7배하면 너무 커지잖아. 3, 4분면의 각이니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는 세타가 클 거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보다는 작을 거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세배하게 되면 여기도 회전 쓰니까 상관이 없어. 그쵸? 근데 여기가 540도가 되죠. 여기는 세배하면 어떻게 돼? 1010도가 되나요? 아니 637에 21 810도가 되나요? 야, 그러면 510도부터 회전을 하고 나서 그쵸?
540에서부터 차이가 810까지인데 몇 도 차이 나냐? 270도 차이 나죠? 그러면 뭐야? 사분면을 치면 3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가요? 3세타만 하더라도 어디에 사분면을 멈춰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정한다. 그냥 누가 더 크지? 얘가 더 크지? 동경 OA가 그냥 앞서게 그려. A가 여기 있어. 동경 OB가 뒷석에 그려. 그리고 이게 베타인 거고 여기가 알파인 거야. 그리고 각 7세타를 10분의 1방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7세타는 360도 곱하기 n1 플러스 알파인 거고 3세타는 360도 곱하기 n2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특징이 뭐야? 알파 빼기 베타가 몇 도다? 그림에서 보이잖아. 저거를 외우려고 하면 상황이 너무 많아. 알파하고 베타 관계가 지금 책에만 해도 그림이 6개잖아 얘들아. 그걸 다 외울래? 이해하면 쉬운 건데 그리면 되는데 그치? 그걸 외우려고 생각하고 이해하기 귀찮다고 해서 외우려고 생각하면 그건 공부 못하는 애들이라는 뜻이지. 이해가 돼야 외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뺐어. 뺐더니 어떻게 돼? 4세타가 나오지? 4세타는 어떻게 돼? 어차피 정수배들이니까 정수들의 차니까 정수라고 놓고 180도가 되는 거니? 알파 빼기 베타가 180도니 그림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 세타는 어떻게 되는 거야? 90도 곱하기 K 더하기 45도가 되는 거라고. 그럼 K에 따라 세타가 달라지는 거죠. K에 따라 세타가 달라지는 거야. 세타가 될 수 있는 값은 K가 0이면 세타는 45도고 K가 1이면 세타는 135도죠. K가 2면 세타는 180도인가요? 225도. 아 미안하다. 225도인가요? 90도를 더했는데 뭐하고 있니? 얘가 첫 번째인 거지. 작은 수는 양의 값 중에서. 양의 값 세타인데 세타가 3성면의 각이잖아. 네. 자 서준아 이거 몇 성면의 각? 1성면의 각이지. 내가 찾는 세타는 몇 성면의 각이라고? 3성면의 각이라고. 얘 세타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얘도 없지. 그러니까 제일 작은 세타 중에 세타가 있는 거죠. K가 커져만 커져갈수록 양의 값 중에서 세타가 나와 안 나와? 점점점 커지게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이해하겠냐? 재민이 알아듣겠니? 가장 작은 각 세타라고 할까? 그럼 세타가 나와 안 나와? 나오게 되는 거죠. 220. 이런 질문을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동량의 위치 관계가 상황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지금 한 직선이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x축 대칭일 때, 세 번째가 y축 대칭일 때, 네 번째가 y는 x의 대칭일 때, 다섯 번째가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일 때. 이게 많이 나오면 이기까지 나눈단 말이야. 그럼 저 상황에서 알파하고 베타 사이의 각의 관계를 내가 외울래? 외우는 게 애매하잖아. 그냥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게 먼저인 거지. 그럼 그림을 그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졸리면 이제 앞으로 세워놔. 칠판만 여기 스탠드 나잖아. 너 지금 2번 졸았어. 한 번만 더 졸리면 저기 세울 거야. 아파? 어디 안 좋아? 졸리면 또 죽는 소리 한다. 또 목소리 이러지 말고 기운 내서 똑바로 또 바르게 얘기해봐. 첫 번째로는 위치관계가 얘기를 했어. 그죠? 그럼 분명히 실수배들인 거야. 서로 다른 종류의 각의 위치관계를 알아줘봤자 우리가 정할 수 있냐 없냐? 없어. 그러니까 세타, 7세타, 5세타하고 11세타 이런 애들에 대한 위치관계를 얘기하는 거. 그럼 누가 더 클지를 생각하면 실수배가 많이 될수록 큰 거 아니니? 맞냐? 그래서 여기서 준 것처럼 먼저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동정의 앞서게 그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위치관계에 의해서 얘의 동경을 그릴 수가 있어지겠지. 예를 들어 x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이네. 내가 여기다가 동경 a가 동점 a가 일로 왔어. 그러면 작은 애는 옵이지. 그럼 동경이 위치가 x축 대칭이니까 또 다른 동경 옵이는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럼 나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데 얘네들 사이에 어떤 특징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안 그냥 이해 가냐? 그것들을 어떻게 해? 외운다고? 외우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더하거나 빼보면 돼요. 그럼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더하기나 빼서 알파하고 베타 사이의 관계가 숫자로 나온다고. 그걸 이해하는 게 지금 첫 번째인 거야. 자, 좀 따라오겠니? 다시 한번 풀어볼래요? 선생님 설명해줬으니까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안 보고 풀어보시죠. 여기까지 해줬는데도 제대로 안 풀어보거나 이해가 안 갔으면 얘기를 해야 돼. 졸아서 못한 거니까.